제가 웨어러블은 IoT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IoT는 Internet of Things죠. Things. 예.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한 게 IoT. 그러니까 웨어러블은 뭐냐? 소위 바이오메트리, 사람을 연결한 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생물을 연결하면 그걸 우리가 IoT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IoT, IoB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웨어러블이란 말을 쓰니까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죠. 경로 의존성에 있어서 웨어러블로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합니다. 도메인 나리지와 테크놀로지 세트를 창출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이번에는 뭘 보냐면은 이 부분 웨어러블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전체적으로 융합되는 세상에 들어갈 것이냐. 우선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지금 포화됐죠.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넥스트 빅식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 야 그거 웨어러블이야. 그래서 Everything as a Service와 웨어러블 이 두 가지가 최고 점수를 갖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웨어러블이란 건 뭐냐? 우리 빅데이터 IoT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웨어러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데이터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들어가서 클라우드 공간에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것을 인공지능이 잘 해서 개인별 맞춤과 전체를 예측해주는 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 기술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죠. 천지인 발상에서부터 밸류 나오는 까지 IoT의 구조와 IoB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웨어러블은 결국 우리가 다시 보면 오감이 융합하는데 대체로 이게 어떻게 융합하느냐? 우리가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하나가 개개인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각각 인터넷에 연결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개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된다. 근데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오감이 융합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 그러면 오감에서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각입니다. 오감 중에서. 우선 시각이 제일 빨리 오겠죠. 그럼 시각이 어떻게 융합되는가를 보죠. 그러면 첫 번째가 센서, 두 번째가 지능, 세 번째가 지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보면은 센서와 지능까지 진행도가 나왔어요. 센서는 지금 망막 기능의 10분의 1까지 왔습니다. 지금 1600만 화소쯤 되는데 사람이 1억 6천만 화소 그 정도 맞습니까, 사 박사님? 예, 맞답니다. 우리 차귀신님께서 맞다 그러니까 예, 맞겠죠. 자, 인지 기능은 지금 딥러닝을 통해서 딥러닝 이게 뭐 여기 계속 설명하기 그렇지만은 인간의 뇌 구조하고 같은 지능입니다. 딥러닝이.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회로 기술이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지 기능이 발달했습니다. 연상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연상은 지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앞에 가는 여인을 봤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봤습니다. 그 순간 아름답구나 하고 느끼는 과정까지를 놓고 보면은 망막에서 그 상이 맺혀서 제 시각 중추에서 그거를 분석하고 아름답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보면 눈, 코, 귀 다 분석하고 다 분석했겠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센서에서 망막에서 인지까지 온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혜는 뭐냐? 이것은 우리가 연상 기능이죠. 보는 순간 내 옛날 애인하고 닮았구나. 그럼 옛날 애인하고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건 이제 소위 공중부양되기 시작합니다. 예, 꿈도 그렇게 꾸죠. 옛날 애인이 잘 살면은 배가 아프다 그러죠. 예. 못 살면은 가슴이 아프다 그래요. 찾아오면은 머리가 아프다. 자, IBM은 매년 발표해요. Next 5 in 5. 향후 5년 안에 세상을 바꿀 5개 기술이 뭐냐? 그 5개 기술로서 이 오감 융합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시각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청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이 전체가 융합될 것이다. 이게 IBM이 자신있게 Next 5 in 5에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게 다 융합되고 있어. 이미 다 기술적으로 가능해. 촉각까지 가능해 됐습니다. 촉각도 우리가 센싱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각종 운동과 바이오 시그널들이 다 융합되죠. 이게 스마트폰과 융합돼서 이렇게 센서들이 붙게 됩니다.
이 붙게 된 센서들이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혹은 바디 에어리어 네트워크이죠. 이것이 차를 타면 카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연동이 되고 집에 가면 홈 에어리어 네트워크, 배에 타면 쉽 에어리어 네트워크하고 연결되죠. 모든 네트워크가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평범한 제가 이 오감을 갖고 있죠. 그냥. 근데 이 제가 아바타로서 스마트폰하고 결합돼서 이것이 오감 융합이 이루어지면 저는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연결된 후각 가지고 미각 가지고 와인 테스팅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냄새 물론입니다. 촉각도 할 수 있죠. 이제 기계 개념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슈퍼맨이 된 개인들이 이제는 다시 초연결 구조로 들어갑니다.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들어가죠.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 전체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감융하고 개인은 슈퍼맨이 되고 이들은 다시 초생명, 개미 집단과 같은 초생명을 창발시키죠. 이 집단 생명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그 웨어러블의 시장은 요거는 이제 심수민 씨가 만든 자료인데 뭐 우리가 매스 마켓이 있고 롱테일 마켓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보면은 피트니스와 웰니스 회사, 인포테인먼트 회사, 헬스케어 및 메디컬 회사, 인더스트리하고 밀리터리 회사 많은 분야의 웨어러블 지형도가 있다는 거죠. 웨어러블 우리가 센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센서로부터 얻어진 데이터가 빅데이터와 데이터가 수집돼서 저장 분석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치 창출을 못하는 그거는 뭐 할래? 이게 없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최적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를 최적화할래? 이게 중요한 거죠. 뭐를 최적화할래?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 우선 그 웨어러블의 제일 선두주자가 지금 스마트워치죠. 예, 그동안 뜰락말락 하다가 이제 애플이 아이워치를 내놓으면서 이제 드디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측 기간마다 차이가 많아요. 보면 우리가 예측 기간마다 어떤 데서는 뭐 1억, 어떤 데서는 9천만, 어떤 데서는 3천만, 뭐 어떤 데서는 뭐 이게 500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가 커질 거라고는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질 거라고는 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그전 뭐 할래? 보면은 애들도 보고, 뭐 반려동물도 보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패션 아이템하고, 음성인식, 통번역, 이제 번역 이걸로 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스마트 기기 연결, 홈케어, 신용카드, 신분증, 스마트 자동차, 뭐 할 거 되게 많네요. 많습니다. 자, 많다 보니까 맞아.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여기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스마트워치, 빅뱅을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죠. 제가 작년도에 이걸 가지고 전문가하고 일반인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앞으로 너 뭐 하는 데 쓸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일반인들은 의료와 헬스케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여가 관광이 제일 많았습니다. 전문가와 일반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하나 패션, 이 시계가 이제 패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경험 공간이 필요하다. 일반인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브랜드 협업이 중요하다. 어느 쪽이 많은지 한번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 전체를 위해서 헬스키트라는 애플의 헬스 API를 다 열었죠. 그래서 메이오, 에픽, 나이크하고 다 연계해서 만들었습니다. 구글은 이제 똑같이 다 API를 열었는데 외부 사업자 완전 개방으로 갔죠. 삼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뭐냐? 결국 플랫폼 싸움. 결국은 플랫폼 싸움에서 누가 이길 거냐? 누가 인계점을 빨리 넘어갈 거냐? 이걸 위해서 이제 이합 집산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여러분이죠. 자, 글래스, 우리 구글 글래스. 얼마 전에 우리가 B2C 사업 철수했다 해서 구글 글래스 망했느냐? 절대 아니죠. 자, 사람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사생활 침해와 해킹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다. 요 두 가지를 놓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제가 작년도에 내린 결론이 이거는 B2C에 적합하지 않다예요. 요 앞에 자리에 있습니다. B2C에 적합하지 않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성공 요소를 보면은 제품 크기, 무게, 배터리 이런 게 중요한데 확산 시기가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가장 빠른 게 3년.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3년을 넘어야지 이게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뭐 BI 인텔리전스나 IMS나 ABI가 각각 다르게 보고 있는데 역시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어디서 클 거냐 하고 이제 제가 작년에 봤더니 의료, 관광, 교육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다 뭐냐면은 O2O 통합기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하는데 시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통합이 되는데 가트너에서는 건설, 에너지, 자동차, 제조 여기서 활용도 높을 것이다. 지금 구글 글래스는 어디에 활용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O2O 통합 중에서도 B2B 영역 B2B 영역에서도 동시에 많은 걸 보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간, 공간, 인간에 걸쳐서 3차원 분석을 한번 5단계 미래 예측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용 분야를 보면 많죠. 오페라 번역, 오페라 보러 가면 번역 자막 서비스, 증강현실 게임, 뭐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를 보면은 디지털 수술, 그 다음에 청각 장애자, 뭐 맞춤형 자폐 장애인. 구글 글래스를 포함한 스마트 글래스가 써야 될 때는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해결할 문제도 많겠지만 여가, 의료, 산업, 제조, 스포츠, 국방, 교육 전체에 이르기까지 국방만 놓고 보더라도 스마트 글래스가 있는 군인들하고 없는 군인의 전투력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B2B 서비스로 클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의료죠. 의료 보면 수술실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18년을 이 의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만은 수술방 들어가면은 선이 그냥 걸레같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의료기기를 다 연결하고 있으니까. 이거 골치 아프죠. 이거 구글 글래스로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저 구글 글래스로 보면은 우리 산소 포화농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CT 이미지 동시에 다 보면서 서로가 저기 코칭도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구글 글래스로 만들어진 것을 사진처럼 비디오를 다 찍어 놓으면 나중에 후배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은 되는 거 교육으로도 좋습니다. 자, 그 외에 웨어러블 볼까요? 보면은 우리 유명한 핏빗, 그 다음에 조본, 뭐 저기 미스피트, 이건 참 디자인이 좋죠. 미스피트가 이제 스와로프스키하고 해서 이렇게 아주 명품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전부 다 트래크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바이오 시그널을 합니다. 너 얼마나 뛰었냐, 너 심전도 지금 어떠냐, 혈압 어떠냐, 뭐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더니 이걸 무지하게 많은 회사들이 이걸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트래커 홍수가 났습니다. 지금 뭐 이거 무지하게 많은 트래커들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 될까요? 최저 가격. 최저 가격. 예. 끝판왕이 항상 누구죠? 샤오미. 예, 여기 샤오미가 끝판왕으로 나타났죠. 13불입니다. 13불. 근데 13불로 뭐 하느냐? 스택 카운트, 칼로리, 슬리핑, 그 다음에 휴대폰, 그 다음에 인카밍 콜, 뭐, 그 다음에 30일간 배터리 하고, 이게 13불이에요. 13불.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저기 샤오미의 모델이 뭔가 잘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디바이스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소위 IoB의 빅데이터를 컬렉션하는 이거는 단지 그 수단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죠. 뭐 심전도, 혈압, 뭐 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다음 개인 건강을 보면은 모레큘러 센서, ECG, 뭐 그 에어 퀄리티, 이건 클래리티라고 뭐 저기 에어 퀄리티. 그다음에 이건 저 임신 진단하는 거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여인들 같으면은 이제 자외선 지수 같은 것도 이제 보고. 예. 자, 이 전체 문제가 뭐냐? 야, 그 배터리 어떻게 해 도대체 배터리? 여기 이제 또 아주 새로운 돌파가 생겼죠. 우리 카이스트의 조병진 교수님이 유네스코 그랑프리 수상, 그래서 미래를 바꿀 10대 기술 1위로 자랑스럽게 뽑혔죠. 예. 한국의 태그웨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걸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그웨이 관계자 혹시 계시나요? 없어요? 예. 좋은 결과 나오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근전도를 재요. 근전도를 재면은 우리가 손의 근육을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키넥트하고 해서 저기 거기서 게임도 실제로 해볼 수 있고 구글 슈즈 다 방향 지시하죠. 그다음 내가 가는 방향 알려주는 거고 뭐 인공 피부가 있고. 요건 이제 우리 국내 회사인데 아키밴드 이게 저기 킥스타터에서 16만 불 펀딩 받은 겁니다. 16만 펀딩 받아가지고 얘가 해주는 건 이거 차고 가면은 균형이 맞았나 틀렸나 그거를 해주면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 차고 두 번 움직이면 너 몸에 걷는 균형이 어떤가 이런 거 알려주죠.
이건 이제 유명한 거죠. 해피포크. 너 얼마나 먹었냐?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주장하는데, 이 바이두가 만든 거 요거는 이제 젓가락이죠. 예, 이 젓가락에 센서가 붙어가지고 여기 얼마나 짜냐 뭐 이런 것들 다 알려주고 있죠. 자, 여기 이제 비행과 표준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과 표준이 착용형, 의료 일체형, 이게 진짜 웨어러블입니다. 신체 부착형, 그래서 인공 피부 같은 거, 먹는 거, 생체 기능용. 요즘은 뭐냐면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에다가 뭐 IoT 디바이스를 센서를 코팅해요. 그래서 먹으면은 뱃속에서 녹을 때 거기서 신호가 나와요. 예, 그러면 확실히 먹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약 먹었나 안 먹었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오죠. 자, 여기도 특허가 대부분 그래요. 이 분야의 특허들이 보면 70% 이상이 미국입니다, 그냥. 예. 그럼 미국 위에는 잘해야 2, 3%예요. 지금 웨어러블도 IOB도 미국이 72%, 일본은 여기서 조금 나가서 6%, 한국이 2%, 나머지 1% 이하. 뭐 이런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특허 싸움입니다. 웨어러블. 여기는 몇 개의 중요한 그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의료라든지 라이프 로깅에 관한 특허들, 지금 표준들, 이 표준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 줘야 되는 거죠.